안녕하세요. 콘텐츠 융합 디자인 학부의 강은정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9강 콘텐츠 체계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죠. 자, 먼저 학습 개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의 학습 내용은 2번, 3번에 해당하는 정보 설계의 정의, 콘텐츠 체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4번 학습 정리를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개요입니다. 자,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웹사이트 프로세스 중 제작의 세 번째인 정보 설계에 대해서 알아본다. 자, 웹 기획 프로세스 중에서 먼저 분석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바로 컨텐츠 설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이 바로 IA,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에 해당하는 부분의 첫 번째 시간에 해당하고요.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3주차에 걸쳐서 정보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두 번째, 컨텐츠 성격에 맞는 분류 방법을 배워 실습해 본다. 주요 내용을 보시죠. 1번, 정보 설계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각 컨텐츠 성격에 맞는 체계화 방법을 알아봅니다. 세 번째, 컨텐츠 분류 방법, 카드 소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컨텐츠 리스트를 작성하는 컨텐츠 설계 부분을 배우셨어요. 자, 그때 컨텐츠 리스트를 작성을 하실 때 순서라던가 중요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내용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나 오늘부터 배우는 내용은요, 그 내용을 체계화시키는 것, 구조를 만드는 것, 구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오늘부터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정보 설계라는 단어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정보 설계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정보 설계의 목적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정보가 막 나열이 되어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할까요? 예, 후자 쪽이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놓으셔야 사용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정리되어 있구나 라고 빨리 판단해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겠죠. 정보 설계가 잘 된 웹사이트는 방문하는 고객, 제작자, 운영자 모두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사용자는 신속하게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 제작자들은 어떤가요? 제작자들 역시 이를 통해 개발하는 동안 드러날 수 있는 계획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정보 설계가 안 된 그런 사이트는 사용자에게 외면을 당할 테지만 사이트 체계화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들은 고객이 편리함을 느껴서 또 자기가 찾는 정보를 빠른 시간에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충성도가 높아질 수 있겠죠. 자, 컨텐츠 체계화에 대해서 들어가 볼까요? 자, 컨텐츠 체계화. 컨텐츠를 정리하고 구성하는 방법들을 배워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1번 정보의 순서와 정렬. 자,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컨텐츠 리스트라고 하는 컨텐츠를 엄청나게 많이 정리를 해놨어요. 이 많은 컨텐츠들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정렬을 시켜야 사용자들이 쉽고 빠르게 정보를 찾을 수 있을까에 해당하는 방법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자, 컨텐츠 체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명확한 컨텐츠 체계입니다. 명확한 컨텐츠 체계는
정보를 정의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배타적인 구역들로 일정하게 나눌 수 있는 체계입니다. 누가 구분하든지 결과는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나온다는 그런 체계 방법이죠. 사용하기 쉽고 설계 및 유지가 쉽습니다. 자, 방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가 체계를 이 설계를 하든지 간에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시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 쉽고 유지도 쉽다라는 거죠. 문제점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의 정확한 이름을 알고 있어야 찾기 쉽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알파벳 순이나 가나다 순. 자, 알파벳 순 A, B, C, D, E, F, G 이런 순서로 놓는 거. 누가 하든지 간에 결과는 똑같죠? 자, 가나다 순, 가나다라 마바사. 예, 누가 하든지 간에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네. 하지만 제가 그 정확한 메뉴의 이름을 모른다? 라고 했을 때는 찾기가 쉽지가 않겠죠. 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연대순 또는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기사라던가 뉴스 이런 것들은 연대순, 날짜순으로 보기가 편하겠죠. 찾기도 쉽고. 자, 세 번째로 지리적 위치에 따른 분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날씨라던가 아니면 어떤 매장의 지점들을 확인을 할 때, 그런 컨텐츠를 나열을 할 때 이런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정리를 해 놓는 것이 사용자가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겠죠. 명확한 컨텐츠 체계의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컨텐츠 체계로는 알파벳 순 또는 가나다 순으로 정렬하는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백과사전이나 사전 등에서 사용되는 1순위의 컨텐츠 체계입니다. 여러분들 백과사전이나 사전에서 검색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그 단어나 그 용어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키워드를 검색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죠? 예, 맞습니다. 이러한 명확한 컨텐츠 체계는요, 사용자가 그 이름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사용하기가 편한 그런 체계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항목에 대한 빠른 검색과 간단한 디렉토리 브라우징을 지원한다. 자, 사례로는요, 네이버닷컴에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정리된 디렉토리 구분을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누가 분류를 하든지 간에 명확하게 이렇게 또 정확하게 모두 동일하게 이런 방법으로 이런 결과물을 얻게 되겠죠. 자, 명확한 콘텐츠 체계의 또 다른 사례입니다. 자, 사전. 국어 사전의 검색 사례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순서로 국어 사전을 찾아볼 수 있게 정리를 해 놓았네요. 자, 그 밑에는 아티스트를 검색을 할 때 기억, 니은, 디귿 순 또는 A, B, C, D 순으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 놓은 그런 음악 사이트의 색인 검색 사례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명확한 컨텐츠 체계의 또 다른 방법, 연대순이나 또는 날짜순으로 체계화한 그런 사례입니다. 보도자료의 경우에 연대순 체계가 적합합니다. 상호 보완적으로 조합되도록 하셔야 하고요.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전자신문의 보도자료의 사례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시간과 날짜 이런 것들이 기사 제목 옆에 나와 있죠. 자, 명확한 컨텐츠 체계 그 다음으로는 지리적 위치에 따른 분류 사례입니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은 장소와 관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지도에서 마우스를 이용해서 컨텐츠에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특히 이런 뭐 날씨라던가 또
이런 지점 같은 것을 찾을 때 내 동네에 이런 어떤 지점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으실 때 이런 컨텐츠 체계를 이용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보의 순서와 정렬, 두 번째 모호한 컨텐츠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명확한 컨텐츠 체계였고요. 이 명확한 컨텐츠 체계는 방법이 명확했고 어떤 사람이 구분을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호한 컨텐츠 체계는요. 명확한 컨텐츠 체계와는 정반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정보를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 힘든 목록 분류에 적용한다. 설계뿐 아니라 유지도 어렵다. 때로는 체계가 정확한 컨텐츠보다 중요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면도 있다.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설계도 어렵고 유지도 어렵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컨텐츠보다 중요하고 사용하기도 편할 수도 있대요. 자, 아까 제가 정확한, 명확한 컨텐츠 체계에서는 사용자가 그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사용하기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컨텐츠는요, 제작하는 사람들이 그 메뉴를 지어놨기 때문에 동일한 속성을 지닌 것도 이름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는 어떤 거를 뭐 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화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디귿 항목에 구분을 해 놓았을 수도 있는데 화폐라고 이름을 지은 사람은 히읗 안에 그 내용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용어 자체를 모르면 내용은 알지만 명칭을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모호한 컨텐츠 체계로 가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하지만 설계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용자가 생각하는 모델을 다 알지는 못하거든요. 하지만 가장 우리 근접한 타겟 고객이 생각하는 그 모델에 근접하게 설계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러한 체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주제별 체계, 작업 지향형 체계, 사용자 구분형 체계, 은유형 체계, 혼합 컨텐츠 체계, 그 밖에 중요성과 사용 빈도. 자, 이런 것들은 어떤 구분이 모호하죠. 딱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해야 합니다라는 기준이 없어요. 내가 구분을 한 것과 옆에 있는 사람이 구분한 것, 이 결과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은 기획자들은 좀 더 그 타겟 고객에게 가까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겠죠. 여러 번 해보셔야 되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좋은 그런 설계로 갈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모호한 컨텐츠 체계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주제별 분류입니다. 정보를 정확하게 정의하기 힘든 목록 분류에 적용을 합니다. 인간의 주관성뿐만 아니라 언어와 구조 자체의 모호함으로 인해 정보를 분류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설계뿐 아니라 유지 역시 어렵습니다. 자, 사례를 보시면은 자, 이거는 네이버의 전체 서비스를 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자, 이런 전체 서비스를 주제별로도 구분을 해놓았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가나다 순도 있어요. 가나다 순을 클릭하시면 가나다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전체 서비스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모호한 컨텐츠 체계 주제별로 분류를 해놨어요. 자, 검색 참고 안에 보시면 네이버 캐스트, 지식백과, 인물 검색, 전문 정보 등등등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금융 생활을 볼까요? 부동산, 증권, 금융, 가계부, 날씨, 자동차, 건강, 매거진 캐스트. 자, 매거진 캐스트. 자, 금융 생활이라고 하는 주제에 넣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엔터테인먼트 문화,
매거진과 문화는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있는 단어이기도 하죠. 자, 어떤 사람은 금융생활에 매거진 퀘스트를 구분을 해서 넣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문화 쪽으로 가깝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설계가 어렵습니다. 자, 항공권, 호텔 모두 네이버 예약 이런 것들을 다 생활로 묶어 놓았네요. 자, 때로는 명확한 컨텐츠보다 중요하고 사용자가 편리한 면도 있다. 자, 네이버에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서비스하고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다 순으로 정리를 해놓게 되면은 용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바로 가기가 가능하지가 않죠.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이거는 이 카테고리에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사전 지식, 어떤 배경 지식이 있다라면 처음에 이제 금융생활에 갔다가 여기 없으면 문화에 있을까 하고 차선택을 또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나다 순에 들어가 있으면 정말 찾기 힘들 수 있는 것도 주제별로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는 실패할 수 있어도 두 번째에는 찾을 수 있겠죠. 자, 또 다른 사례입니다. 자, 디렉토리 전체 보기. 자, 이 사례는 네이버 카페 디렉토리입니다. 주제별 체계로 분류되어 있는 카페들이죠. 어떤 주제로 카페들을 만들었는지 그러한 주제들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그런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모호한 컨텐츠 체계 중 작업 지향형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를 보시면은요. 포토샵이라던가 워드 그 프로그램의 작업 화면이 나와 있어요. 자, 상단에 메뉴 그룹핑을 한번 보시죠. 자, 파일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했을 때 나와 있는 메뉴입니다. 자, 파일이라고 하는 메뉴 안에는 이러이러한 메뉴가 들어가 있네요. 이런 그룹핑, 이것이 바로 작업 지향형 체계입니다. 자, 파일이라고 하는 작업에는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메뉴들을 그룹핑 해 놓은 거죠. 자, 다음으로는 작업 지향형 체계 중에 퀵 메뉴, 마이 메뉴, 자주 사용하는 메뉴 이런 것들을 구분해 놓은 마이 메뉴입니다. 중요성과 사용 빈도에 따른 콘텐츠 체계고요. 중요한 구성 요소를 화면에서 가장 잘 보이게 배치하고 항상 나타날 부분에 두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콘텐츠 분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정보의 순서, 어떤 순서로 정렬을 할지에 대한 가나다 순이냐, 알파벳 순이냐, 시간 순이냐 등등 그런 방법들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전체 컨텐츠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시고 이 두 가지 방법을 실습 시간에 모두 사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쟁사를 벤치마킹하는 방법입니다. 동일한 정보에 대해 경쟁 사이트가 분류한 방식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쟁사가 그렇게 분류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러한 분류 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사이트에 참고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그러한 분류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똑같이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UI라던가 레이블링이라던가 하는 것은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것들이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이런 것들이 범용적인 범위에 해당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고 범용적이라면 우리 사이트에서도 채택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겠죠. 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카드 소팅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요, 주제별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합니다. 모든 컨텐츠들을 카드에다 적어서
분류를 해보는 방법이죠. 자, 이때 유저로 하여금 직접 카드에 적힌 컨텐츠를 분류하게 해서 유저에게 의미 있는 정보 분류 패턴을 찾게 하면 더 좋습니다. 아무래도 유저의 모델에 가깝게 사이트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컨텐츠를 분류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 사례를 한번 보실게요. 카드 소팅의 사례입니다. 실습 시간에 여러분들도 이러한 방법으로 카드 소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카드에 들어가야 할 컨텐츠의 이름을 적습니다. 비슷한 성질로 분류합니다. 또 다른 색상의 카드에 분류된 그룹들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자, 이것이 바로 레이블링 설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측의 사진을 보시면 노란색, 핑크색, 흰색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네요. 자, 일단 핑크색의 모든 그 서비스나 컨텐츠의 내용을 적습니다. 그런 후 분류를 하죠. 분류를 한 상황에서 이제 그 분류한 그룹핑에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다른 색상에.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카드 소팅 방법입니다. 더 세분화할 메뉴가 있으면 또 다른 색상의 카드에 적어서 분류합니다. 자, 흰색 카드에 지금 메뉴들이 적혀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같은 레벨의 메뉴들은 같은 색상의 카드를 사용하면 쉽게 구분되어 보입니다. 카드 소팅 방법을 통해 컨텐츠를 분류하고 레이블링 설계를 실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기존 사이트 중 하나를 골라서 그 사이트에 있는 컨텐츠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카드 소팅을 실시해 봅니다. 자, 순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트에 있는 모든 컨텐츠를 인덱스 카드로 작성합니다. 자, 한 가지 컬러에 모두 다 쓰시는 게 좋겠죠? 사이트에 필요로 하는 내용을 하나씩 기재하고 특수 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를 사용하고 매우 구체적인 수준으로 요약한다. 자, 두 번째, 내용을 그 종류에 따라 분류합니다. 세 번째, 추가하거나 빼내야 할 카드 정리를 하고 내용을 확정합니다. 네 번째, 옆 사람과 결과를 서로 비교해 보며 다른 점이 무엇인지 확인해 봅니다. 자, 옆 사람과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다른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그 내용을 서로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배우신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컨텐츠 체계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컨텐츠 리스트를 작성을 하셨고요. 그 작성된 컨텐츠 리스트의 내용을 오늘 배우신 컨텐츠 체계화의 방법으로 컨텐츠를 정리하고 체계화시키는 정보 설계 단계입니다. 자, 오늘 배우신 정보 설계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죠. 정보 설계의 목적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자, 정보 설계란 컨텐츠를 질서 있게 정리하고 정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보의 순서와 정렬. 자, 명확한 컨텐츠 체계와 모호한 컨텐츠 체계가 있었는데요. 명확한 컨텐츠 체계는 어떤 방법이었죠? 예, 기준이 명확했고 어떤 사람이 구분하더라도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체계였죠. 가나다 순, ABC 순, 또 시간 순, 위치, 장소 순,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이 명확해서 그 설계하기도 쉽고 유지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모호한 컨텐츠 체계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설계도 어렵고 유지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컨텐츠 체계에 비해서 사용하기 편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명확한 컨텐츠 체계는 사용자가 어떤 그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단어를 알고 있어야만 사용하기 쉬운 그런 체계였죠. 모호한 컨텐츠 체계는 용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체계였습니다.
자, 그리고 카드 소팅 방법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이 카드 소팅 방법은 모호한 컨텐츠를 분류할 때 사용하기 좋은 그런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실습 과제입니다.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컨텐츠 리스트의 내용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카드 소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컨텐츠를 인덱스 카드로 작성을 하셔서 내용에 따라 분류하시고 추가하거나 빼내야 할 카드를 정리하고 내용을 확정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옆 사람과 결과를 서로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꼭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10주차에는 정보 설계 1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